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12시간 동안 SPA 인터넷 특강을 진행하게 된 카일 김태희 강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 것 같으면 저는 SPA 시험을 현대 모비스라던가 현대 로템, 그리고 현대 임원분들과 함께 SPA 수업을 했던 그런 강사입니다. 여지껏 저를 통해서 SPA 시험에서 점수 35점이나 아니면은 현대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SPA를 점수를 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SPA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로 그 SPA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에는 어떤 거가 있고 시험 종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A 시험이란 무엇인가? 사실 SPA 시험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영어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맞나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영어부터 가르쳐 줘야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런 걸 얘기해 줘야지 왜 SPA 시험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35점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SPA 시험은 현대 계열사 현기차 계열사 사람들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합격을 했거나 1차 합격을 해서 2차 면접을 보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무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걸로 평가를 받는지를 알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SPA 시험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SPA 시험은 10분간 5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간 5문제를 푸는데 많은 분들이 패닉을 하십니다. 저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제 자체에 너무 방황을 하는 바람에 이 5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SPA 시험에서는 5문제를 10분 동안에 푸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5문제인데 한 문제 못 풀게 되면 80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문제,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점수가 만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5문제를 다 풀어도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당 배점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진짜 정확한 대답과 좋은 대답과 자기의 영어 실력을 가장 가능하면 많이 피력하실수록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문제를 말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제 SPA 시험입니다. 그래서 SPA 채점 방식을 보기 전에 잠깐 다시 볼까요? SPA 5문제가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SPA에서 원하는 것들은 한 3문제 정도는 짧은 답변을 원하고 2문제 정도는 긴 답변을 원하는 게 SPA에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긴 하지만 대답이 짧으면 짧아서는 절대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영어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잘 못해도 영어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A 시험이 채점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PA 채점 방식은 총 5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음, 두 번째는 청취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휘사용 능력, 네 번째가 문법, 다섯 번째가 이제 의사소통적 이해, 이 5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SPA 시험은 총 96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6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12점이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청취력과 답변 능력이 36점짜리 만점 시험이고요. 다음에 어휘 사용 능력이 12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및 표현의 정확도가 24점,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적 이해가 12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몇 점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럼 35점을 받아야 됩니다. 35점이 많은 생산직이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승진하기 위한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 SPA 시험 때문에 이게 입사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 한 50점 정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96점짜리 만점 시험에 지금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35점 막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만점에 35점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막 50점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50점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5점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다 채점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점은 의외로 까다로운 점수입니다. 이걸 만약에 다른 시험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특히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픽 시험을 봤을 땐 한 IM3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IM3에서 한 IH 정도쯤 되는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점을 넘게 되면은 35점에서 50점까지 이제 이게 4등급이라고 부르는 현대 4등급이라고 부르는 4등급이고요. 요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게 5등급입니다. 51점부터 5등급이 되죠. 그래서 35점하고 50점 차이가 이렇게 격이 큰데도 같은 등급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 5점에서 10점 차이는 생각보다 이 안에서 5점에서 10점 차이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65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 등급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65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현대 계열사 내에서는 이제 영어 쪽에 하시는 스페셜리스트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재원을 가고 싶다,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65점만 넘어가게 되면 아무런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65점 정도가 이제 IH 선에서, 그러니까 IH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AL 정도 수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픽을 시험 못 보셨던 다른 현대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레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35점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와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65점을 받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 SPA가 무슨 시험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65점 정도고, 만약에 이제 80점을 넘어간다. 여지껏 제가 아는 한 그 SPA 시험에서 최고점이 81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점을 넘어가려면 저같이 외국에서 살고,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막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한 사람도 81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90점을 넘겨야 된다는 생각은 그냥 기본적으로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86점 정도, 91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제 35점입니다. 35점, 그죠? 그러니까 35점을 목표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35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똑같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되는 건 역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볼까요? 뭘 또 생각을 해보고 싶으냐, 이면은, 그러면 이제 35점이지 않습니까? 35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서, 특히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그러면은 내가 영어가 못해서 과연 점수가 35점밖에 안 나오는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공계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원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신 성격이신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이 시험을 가지고 제가, 한국어로 이 SPA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드린다 그러면, 그죠.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80점 이상 받을 자신이 있으신 분이니까, 별로 그러신 분 많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문제가 이제 12월 1일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로. 그러니까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는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음주를 잘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는 주말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친구와 한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대충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음주는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방금 제가 한 대답에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생각이십니까? 방금 제가 한 대답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50점, 60점,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60점밖에 못 주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60점이 좀 후한 점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대답을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말로 SPA 시험을 봤는데 기껏해야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50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어로 얘기했을 때 50점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받게 되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제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음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상사와 직장에 관련된 술을 마실 때와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용무로 술을 마실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사와 술을 마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거기 현대 모비스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김 과장님께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 과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술은 양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를 좋아합니다만은 김 과장님께서 워낙 양주를 좋아하시는 바람에 가끔씩 그 기분에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주는 좀 독한 술이긴 하지만 그 좋은 안주와 함께 잘 먹는다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제 술을 마시게 될 텐데요. 저는 소주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되게 값도 싸고 항상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김이 좋기 때문에 그 술 자체가 우리 국민주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제 음주습관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지금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얘기가 길고요. 또 얘기가 풍성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해왔을 때, 이 사람 정도면은 이제 뭐 한 70점 정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SPA 시험을 보는 것도 출제자도 그렇지만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대화가 있었고 이 사람이 참 영어로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국말로라도 이렇게 길게 대하는 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이 단지 12강을 듣는다고 해서 이 12강을 듣는 데서 갑자기 영어를 되게 잘하게 돼가지고 막 점수가 진짜 높게 나오고 이럴 수 있으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다 좀 다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시던 아니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시던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바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막 하루에 8시간씩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12시간 동안에 제 강의를 보고 나서 뭘 배워갈 수 있느냐 하면 대답하는 요령을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키우신다고 생각보다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표하셨던 점수를 받는데 전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가장 기억이 남는 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생산 쪽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이 30점인가를 받으셔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20년, 30년을 놓고 더 이상 나는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35점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도 한 달 반 정도 공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놓았던 20년 동안 영어를 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0년 동안 영어를 놨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영어를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점수를 약속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채점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SPA 채점 방식에서 발음이 이제 12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발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액센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받는 점수가 여기서 이제 약 한 4점에서 한 6점 정도를 받는 게 됩니다. 내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4점 정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기껏해야 6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액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센트. 발음의 높낮이와 강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좀 흉내 내드릴 테니까 혹시 나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80%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시키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시키면 Hey, hello, hi,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Hi, how are you? My name is Tae-hee Kim, and I actually work at the Hyundai Mobiles. And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높낮이와 강세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못 주는 거고요. 말하는 흐름과 리듬이 있느냐? 그 방금 제가 한 말에 어디 리듬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Please listen carefully to following paragraph about the Manchester United soccer team.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점수가 죽어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간 오버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연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Hi, hello, how are you?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면 점수의 1점 정도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35점이지 않습니까? 35점 만점인데 이게 생각보다 점수를 짜게 줘요. 막 32점, 33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거는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33점이면 별거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33점에 35점 받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점수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1점 올려주셨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점 정도 주는 걸 되게 짜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당주에 1점을 더 받을 때면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기를.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똑같은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n England, soccer is the most popular sport. 막 이렇게 막 오버를 하시면 돼요. 저야 발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생각하지만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철면피를 깔고 한 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고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또박또박 상대방이 알아듣기만 말씀해 주셔도 점수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목소리를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연습해 보시면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unnatural pause라고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unnatural pause는 뭐냐면 부자연스러운 머뭇거림이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머뭇거림.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걸 막 문법적으로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이 가장 뭐 살기 좋은 나라다 했으면 Korea is a most important 아니다. The Korea is the most important 아니다. important가 아니지. The Korea is most beautiful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닌데 이게 더가 이제 최상급이니까 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를 막 집어넣으시려고 하시고 이거 important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이거 important가 아닌데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데 막 하고 같은 말을 현재 3번을 반복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 예를 들어 뭐 어저께 내가 뭐 예를 들어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I drink를 이제 과거로 바꿔야죠. drink 그러니까 I drank milk yesterday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걸 unnatural pau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 솔직한 생각은 뭐냐면 이제 I drink milk yesterday라고 해도 솔직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어저께 우유를 마셨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우유를 마십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그렇게 내가 어저께 우유를 마십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듣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해서 얻는 점수보다 그거를 반복하고 머뭇거렸기 때문에 잃는 점수가 더 큽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용감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용감하게 쭉 그냥 던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unnatural pause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고민하시는 거. 그거 점수를 한번 할 때마다 1점씩 깎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점수니까. 그죠? 그래서 unnatural pause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이제 이 SPA 시험이랍니다.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럼 보시죠. 그러니까 12점 만점에 그럼 내가 몇 점 정도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점 만점에 이렇게 웬만한 분들이 다 받으시니까 얘기를 입만 뻥끗하셔도 점수를 줄 수 있는 한 4점에서 5점 정도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5점이 뭐 아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용감하지 않으면 5점 안 줍니다. 3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점하고 5점 먹기까 싶고 3점 받는다고 35점 안 나올까 싶지만 33점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보셔야 되잖아요. 괴롭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를 보죠. 무려 36점짜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청취력과 답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청취력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SPA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 다섯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2번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2번이 많이 나오는 건 어떤 문제냐? 내가 영어로 잠깐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알아듣고 다시 요약을 해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을 이렇게 지금 이제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을 이렇게 현대기아차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다 그러면 이제 뒤통수를 맞는 부분이죠. 전혀 준비 못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만 준비를 했는데 이걸 내가 듣고 요약하는 스킬은 말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문제가 이제 처음 이제 LC 파트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3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내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답하죠? 라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 9강이나 10강쯤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은 또 특별히 수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셔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시 부분은 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취와 요약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청취를 한 다음에 얼만큼 잘 요약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내 듣기 능력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듣기 능력 하지만 요약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랑 요약하는 건 다르니까 그걸 연습하시면 되고 36점 만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커요. 이걸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가지고 대체로 우리가 목표로 한 점수는 몇 점이다? 여기서 한 14점에서 한 18점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14점이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36점인데 18점이 정반 50점 아닙니까? 근데 50점보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14점이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니까 14점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고요. 우리가 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잘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accuracy/relevance and response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대답의 정확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어저께 뭐 드셨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대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저께는 뭐 우리 가족끼리 뭐 같이 TV에 앉아서 쇼파를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정확성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안 올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할지를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그 대답을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좀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 칩시다. 여지껏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여행? 제주도 갔던 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 제주도로 갔던 걸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설악 마운틴이라던가 이제 설악산은 영어로 어떻게 바꾸지? 막 하고 설악산을 갔는데 이제 둘레길은 그럼 영어로 어떻게 바꾸지? 막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설악산은 제주도에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한라산이네요. 한라산 둘레길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둘레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둘레길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 walking trail이라고 불러요. walking trail. walking trail 쓴 다음에 자 walking trail 막 열심히 연습해 갖고 그거 막 얘기할 생각을 하죠. 그러시면 언제 준비를 합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SPA 시험이 여지껏 나왔던 이 족보입니다. 족보. 여지껏 나왔던 문제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꽤 됐죠? 이게 지금 현재 몇 페이지냐면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 숫자는 3,000개가 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A 시험, 특히 이렇게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대답을 외워가지고 그걸만큼 말하고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외웠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문제 같이 내 음주 습관에 대해서 답을 외웠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음주 습관에 대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죠? 문제가 한 3만 개 있는데 한 0.03%?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워봤자 그 문제 안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외웠는데 꿀이 진짜 좋아서 그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렇게 됐었으면 그게 외운 티가 나게 되면은 또 심사위원이 중간에 자르고 들어갑니다. 다른 문제를 막 트위스트를 던져요.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PA를 준비하신다 하면은 맨날 이렇게 영어 잘하는 이제 후배들한테 해가지고 답 좀 써줘라고 하자면 그걸 외우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서는 절대 35점이나 저 원하시는 점수를 받는데 큰 지장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자신 있는 얘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얘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려서 그러니까 내가 이 답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제 수업이 이제 1시간, 다음 강의라던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소개. 그럼 내가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다 치면은 이제 뭐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죠? 사람 소개니까 사람이 이런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것도 이제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결국 뭡니까?
사람 소개 아닙니까? 우리 부장님이 가장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이제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뭐 존경스럽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줄리어스 시저라는 거 생각하면 시저를 영어는 어떻게 해요? 시저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근데 시저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준비한 다음에 그 대답을 대충 때려 넣으면 이 정확성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는 점수는 약 14점이다. 14점이다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서 4점이나 5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18점, 19점, 20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36점이지 않습니까? 36점이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죠.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 사용 능력 12점 만점짜리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휘 사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또다시 인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들 대화를 하세요. My mother is very nice. She is very kind. She is kind of short and she is very prett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죠? 뭐 다 생각나는 단어가 그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게 kind, 뭐 nice, 뭐 pretty, 뭐 그죠? 뭐 이런 거, 뭐 beautiful 이런 생각 나겠네요. 뭐 그런 거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런 단어 던져놓으면 어떻습니까? 어휘가 굉장히 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정도 어휘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 5살짜리가 하는 어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휘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제 난민들을 가르쳤었는데 콜롬비아 난민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뭐 friendly 이런 말을 하면은 friendly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friendly person 하면 오 맞아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outgoing person 해버리면 그러니까 좀 그게 뭐라 그럴까 그 성격이 밝은 사람에서 outgoing person 하면 그 단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단어를 알고는 있는데 그 단어를 말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문맥상 단어의 정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걸 볼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장을 쓰세요라고 하는 문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장을 딱 외우게 되면 문맥상 단어가 정확해지는 건 당연히 그렇게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 the incorporation of the applicable advanced terms and phrases. 그러니까 수준 높은 단어나 표현의 적절한 활용이라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준 높은 표현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준 높은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 수업하면서 이 문제가 나올 때 이거는 반드시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주는 단어와 제가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꼭 외우셔서 문제에 어떻게든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대답을 하실 때 꼭 끼워 넣으시게 되면 이 점수 두 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으면 대체로 이게 4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이거를 약 6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취준생 여러분께서는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기려면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것으로 승부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 걸 볼까요? 자, 문법 표현의 정확도 24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 문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문법을 정확하게 쓰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뭐 ing라던가 pp라던가 막 이런 거 고쳐 써야 되는 게 맞네요 생각하시지만 이게 문법의 정확도가 그 문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참고로 24점 만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6점짜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점짜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및 표현의 정확도에서 보시면 correct usage of the part of the speech. 그러니까 품사의 적절한 사용.
그러니까 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ing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투부정사 쓰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정해드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를 외우셔가지고 품사의 올바른 사용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빠르고요. 시제 정확성 및 시제 일치.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5개 중에 하나니까 이건 이제 솔직히 잠깐 버려놓고요. syntax and diction. 그러니까 구문 및 어법. 그러니까 구문을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그 구문을 외우셔서 그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예를 들어 당신 생각하기에 현대 자동차의 광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를 아예 외우는 거죠. Please let me share my thoughts on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lease let me share my thoughts on까지 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외우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첫 번째 문장은 그걸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그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내가 문제를 듣자마자 그 첫 번째 문장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근데 보면 나중에 그 문장을 잘 뜯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 섞여 있죠. Please let me share라는 이게 사역동사 아닙니까? 사역동사. 그런 것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당연히 이걸 외웠으니까 이 사람이 사역동사를 쓰다니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심사위원을 하거든요. 다 치고. 자, sentence structure and variety and complexity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저는 사역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정법 같은 거 배웠지 않습니까? if I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법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를 그럼 다 일일이 생각하시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무조건 외워서 대답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전부 다 어떤 것을 내가 외워야 되며 어떤 것을 공부해서 어떤 걸 어떨 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배우는 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12시간 앞으로 하는 12시간 동안 배우실 게 그겁니다. 자, incorporation of the transition and signals, phrases.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화제 전환할 때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화제 전환 표현이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상사와 함께 술을 마실 때였고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마실 때, 그러니까 반면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바로 화제 전환 표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다? 화제 표현 전환 자체를 아예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게 되시죠. 그러니까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데다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점수를 받는데 아주 이로운 그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미리 다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 볼까요? Communication Comprehension.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사소통적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35점을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주는 점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에서 여기 24점 정도에서 약 한 12점 정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점수는요. 그러니까 12점 정도를 바라게 보면 지금 벌써 몇 점이죠? 26점에 그죠? 26점에 31점에 37점 정도가 되겠네요.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37점 정도는 받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목표로 한 점수가 12점이라는 얘기지 시험 보러 가시면 12점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8점 내지 6점이 나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문장 구조를 여러 가지를 만든 다음에 그 문장을 하나씩 던져놓았을 때 12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의사소통적 이해. 그 logical flow and clarity of the response. 그러니까 응답의 논리 구조를 본다고 했어요. 응답의 논리 구조. 그 응답의 논리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논리 구조 자체를 만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한국말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 음주요. 제가 술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우리 박 부장님께서는요. 네, 소주를 드시고요. 저는 뭐 샴페인을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논리 구조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마실 때와 이게 뭐 할 때가 다릅니다. 전 친구들이랑 마실 때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요. 뭐 할 때는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있어야지 점수가 논리 구조, 응답의 논리적 구조 및 흐름과 선명도가 점수가 그래도 1점이라도 더 높게 받는 거가 당연히 여기서 1점이라도 더 높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자, 표현의 자유함이란 말을 볼까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함이란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시험을 봐가지고 영어가 자유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 과목, 현재 지금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영어가 자유로우신 분은 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유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이거 특히 unnatural pause에서 점수를 까는데 정말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용감하게만 얘기하시면 점수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점수 보세요. 그러니까 confidence and poise. 어떤 자세로 내가 이 영어를 하느냐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되게 똑바로 자세로 앉아 있어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면요. 점수를 여기서 줍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2명 내지 3명이 앉아 있거든요. 요새는 대체로 2명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 명은 교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포 두 사람이거나 요새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두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 그런 심정만 심어줄 수 있다 그러면 점수를 여기서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현재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로 받냐면 한 4점 정도를 받으시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어떻다? 6점 정도를 받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61점 정도가 되죠? 61점이란다. 41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41점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벌써 35점을 넘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5점을 넘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대로 다 하게 되면 35점 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40점 넘어야 되신 분들도 계세요. 40점 넘는 거는 지금도 하나 넘으셨잖아요. 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취업준비생 여러분께서 이제 점수를 가능한 한 높게 받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배우는 테크닉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그걸 조금 더 막 자기 나름대로 조금 더 발전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취준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보다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붙는 거고 저 사람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보셔가지고 SPA 시험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아셔도 남들보다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단 잘할 수 있는 나만의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다 봐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끝까지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취직에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SPA 시험에서 이제 파트 1을 다루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SPA 시험에서 파트 1을 다루기 전에 SPA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PA 시험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타입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넌 테크니컬로 하죠. 넌 테크니컬. 넌 테크니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 테크니컬한 퀘션이 있어요. 참고로 불어처럼 쓰면 테크닉 이렇게 씁니다. 자, 넌 테크니컬 퀘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혀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문제가 첫 번째,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 넌 테크니컬 문제 첫 번째입니다. 캐주얼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요. 캐주얼 퀘션. 자, 캐주얼 퀘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앉았으면은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 건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이 좋습니까? 어저께 저녁은 뭐 드셨습니까? 당신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현대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막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건 기분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 왜 뭐 이런 식으로 왜 현대자동차 지원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이게 넌 테크니컬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 한 50% 정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한 3만 개의 문제 중에서 한 50% 정도가 그 넌 테크니컬 퀘션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막 중요하다가 저희도 막 받아 적고 막 사람들한테 막 후기 좀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막 문제를 막 이렇게 막 입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겹치진 않아요.
나왔던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해가지고 이걸 족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족보를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문제가 겹치질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캐주얼 컨버세이션은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겹치질 않아요. 뭘 물어볼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캐주얼 스피치에 대해서. 그래서 캐주얼 스피치를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나머지 문제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테크니컬 퀘스천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미리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게 되면 당연히 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크니컬 퀘스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사진의 문제가 나와요. 픽처 퀘스천. 픽처 퀘스천이란 건 뭐냐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사진을 주게 되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뭘 해봐라 이래요. 그 사진을 가지고 막 이거를 뭐 세일즈를 해봐라 할 때도 있고, 이거랑 비교해봐라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사진을 묘사해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우리가 묘사해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도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이제 테크니컬 퀘스천이고요. 그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어널리시스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나한테 설명해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또 테크니컬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프를 설명해봐라.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자, 넌 테크니컬한 퀘스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오피니언 베이스 퀘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다음에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피니언. 그래서 당신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생각하지도 못한 걸 막 물어봐요. 요새 여자들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형수술? I think it's good. 이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대답이 있지 않으면 아예 문제에 손도 못 대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은 무슨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때도 있어요. 또 제가 지금 딱 보자마자 제 눈에 띄는 거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능력이 같을 때 급여 기준은 어떻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남자가 여자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막 이런 문제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답하는 방법이 이제 오피니언 베이스를 하는데, 그 오피니언 베이스를 할 때 이제 캐주얼에서 준비했던 내용으로 오피니언 베이스를 좀 연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룰 이 캐주얼 스피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저 얘기들을 전부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compare and contrast 해가지고 compare and contrast 비교 분석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CNC라고 하드리죠. compare and contrast 비교 분석. 이제 비교 분석은 이제 약간 테크니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교 분석해라 그랬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비교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분석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뭐가 차이점이고 뭐가 공통점인지 얘기하는 게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다음 게 difference and similarit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ifference and similarity, DS라고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세요. 다른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은 그냥 같이 묶어서 같이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제 pros and cons라고 하는 게 있는데 PNC라고 합니다. PNC는 이제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라는 라틴어예요. 근데 그건 SPA 시험에서 가끔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pros and cons 막 물어봐요. advantage는 disadvantage라고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근데 pros and cons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장단점 얘기하기. 이거가 이제 casual conversation. 캐주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non technical.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없어도 딱히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non technical이고요. 테크니컬 퀘스천이 나와주면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제 그게 있고 마지막에 가장 테크니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LC. 어떤 질문이 나오고 나면 그걸 전부 다 외워서 내가 다시 요약을 해주는 거. 요 LC.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준비할 겁니다. 지금 당장 봤었을 때는 이 테크니컬 퀘스천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LC를 어떻게 하지? 아니 어떻게 그래프 문제 어떻게 준비하지?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가시면 사실은 그래프 문제가 가장 나왔을 때 고맙고
픽처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고맙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이 템플대로만 하시면 점수가 나와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고마운 거고요. 픽처도 나와주면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C만 조금 까다롭게 되는데 이제 LC 같은 경우 까다로운 이유가 이제 오피니언 파트 때문에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 여기부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요, 캐주얼 스피치부터 다뤄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질문을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스피치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